네, 현대차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볼게요. 오늘 잠깐만 현대차 보기 전에 이거 해야지. 네, 현대차 종목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코드명은 005380. 오늘 네, 급등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대형주 중에서 네, 13.12% 상승해줬고, 야, 근데 거래대금이 2조 8,600억이네. 잠깐만.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했는데, 야, 5조야? 야, 뭐냐, 한국은? 야, 씨, 나 거래대금이 5조 이렇게 움직이는 것, 와, 한국 진짜 대단하다. 야, 한 종목 거래대금이 5조야? 와, 삼성전자는? 야, 삼성전자 5조, 지금 삼성전자는 약간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5조 8천이야? 와, 씨. 한국 진짜 시장 파이 엄청 커졌다. 예전에 기껏 해봤자 1조 예전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1조 정도였는데 야 5조야. 근데 지금 현대차는 오늘 네 2조 8천 정도 네 거래대금 움직이는데 아마 종가 기준으로 한 3조 될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간에 그렇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좀 조정받았다가 네 신저가 최근에 골파기 때린 다음에 네, 올라가줬죠. 플래그 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왜 올라갔을까? 이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은 혹시 이렇게 내용 있는 거, 기사 내용 있는 거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시장에서 뭐 현대차가 뭐 뭐가 올라간 게 한번 오늘 짜 기사 한번 제가 한번 모니터링 해볼게요. YTN 이거 뭐야? 외국인 3조 순매도 코스피 뭐 새로운 내용도 없는데 뭐야 이거 최근에 그 하락장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시연 영상 공개 효과로 아 그러면 이제 현대차를 약간 로봇주로 좀 봐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네. 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시연 영상 공개 효과로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아틀라스 물구나무 입이 떡 하면서 이 뭐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뭐 그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보게 되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레인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레인볼 로보틱스도 이쪽도 로봇 쪽이잖아요. 네, 오늘 네, 고가로 여기도 15.93% 올라가니까 오늘 올라간 모멘텀은 아마 로봇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반도체 쪽이 그래도 뭐 SK하이닉스도 뭐 선방하고 있어서 뭐 AI 쪽은 계속 꾸준히 있고 AI 사이클 중에서 AI 성장 사이클 중에서 약간 로봇 쪽으로 오늘 약간 모멘텀이 살짝쿵 이동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여하튼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거 현대차에 대한 그 모멘텀도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현대차를 이제 그동안에 뭐 자동차 완성차 판매 회사라든지 제조회사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로봇 관련된 회사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근데 로봇 관련된 회사라고 바라보려고 한다면 피지컬 AI 쪽이긴 한데 근데 지금 당장에 그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어디다 쓰지? 그것다가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뭐 쓸만한 건 없는데 단지 뭐 미래 산업을 어 준비하기 위해서 로봇을 뭐 공장에 좀 적용해 갖고서 활용한다 그런 계획은 있는 걸로 알긴 있는데 약간 테스트 베드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당장에 뭐 로봇 쪽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현대자동차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자동차 쪽이 실제적으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로봇 쪽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 내러티브가 좀 약하지 않을까? 서서적인 부분이 약하지 않을까? 너무 그건 너무 약간 뜬구름 없지 않을까? 물론 로봇 관련된 기술은 네,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현대차죠. 예.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로봇으로만 올라간다 하기에는 약간 매출 쪽에도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아직까지는 연구개발이라는 이제 좀 더 보강하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쪽하고도 좀 더 협업을 해야 되고, 피지컬 AI도 현장에서 좀 더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뭐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뭐 로봇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하고도 그렇게까지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지 뭐 미래 모멘텀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 현대차의 그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래 가치로서 지금 미래 가치의 밸류에이션에다가 포함시켜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좀 종합적으로 분석 좀 해주실래요? 그거 한번 분석 좀 해주시고, 여하튼 간에 뭐 그런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했다는 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도 좀 살짝 볼까요?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영업 실적, 네, 이게 공시가 5월 4일. 여기는 뭐 차량 대수로만 나와가지고, 차량 대수는 뭐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차량 대수로만 나와 원래. 그런 차량 대수로 좀 분석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차량 대수로 분석하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드릴 테니까는 차량 분석을 통해 갖고서, 근데 이게 숫자로만 본다면 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퍼센티지가 줄어들었고, 이런 거 있는데, 그 제가 자료는 드릴 테니까, 첨부 이미지로 드릴 테니까 뭐 분석을 해 주셔 보세요. 근데 뭐 지금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 증감률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다는 걸로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게 안 나왔네. 실적 자체가 이렇게 딱 나온 건 아니네요. 그렇지, 이거 차량 대수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뭐 기업 설명에 IR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5월 12일이면 5월 10 이 5월 12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IR 있다고 하니까, 뭐 요게 여기서 혹시 뭐 미래 모멘텀에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또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기는 있겠죠. 나머지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 관점으로 했을 때는 저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 좀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술적 관점이라든지 세력 관점으로 우선 그건 제가 알아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그 아까 전에 제가 요청한 거 밸류에이션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잠정 실적에서 뭐 차량 대수 그거 나온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분석해 주시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좀 체크해 주시고, 우선은 어 당신이 해줄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캐시카우 쪽하고 제가 그거 잠정 실적 관련된 차량 대수 그거 증감률 그걸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 로봇 관련된 산업이 실제적으로 이 저기 현대차의 주가의 상승에 진짜 의미 있는 미래 가치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인 건지, 아니면 좀 더 어, 어느 시점에 그 로봇 쪽이 더 미래 가치가 있다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 2026년에 로봇 산업 자체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미래 가치 밸류에이션에 플러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2027년이라든지 2028년 좀 다른 어떤 시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약간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기준잣대를 좀 정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갸우뚱하긴 하거든. 현대차를 로봇 산업 부분을 미래 가치로 포함시킬 수는 있지. 워낙 로봇을 너무 잘 만들어 갖고서 전 세계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 돈을 버는 거하고 매핑이 되는데, 매핑이 되어야 하는데 양산화하면서 다른 회사에다 판매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자체 내 회사의 어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또 해야 되고. 근데 물론 지금 최근에 뭐 이제 들여와서 국내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 적용을 해보겠 공장에 적용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만으로도 비용 절감 관점으로서 의미가 있는 시점이
올해인지 아니면 내년인지 우선 비용 절감 관점으로 해가지고 로봇을 국내 현대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미국 현대자동차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는 있겠지. 판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 그거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요걸 하고 요거 봅시다. 얼마나 잘 분석하는지 봅시다. 근데 요새 그 GPT가 워낙 분석을 잘해가지고 수준이 그래도 클로드 오퍼스 4.7인가 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오퍼스 4.7. 제가 요새는 그 GPT를 약간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AI 중에서 메인을 쓴 게 뭐였냐면 클로드 오퍼스였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현대차 지금 당장 로봇 회사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다만 자동차 캐시카우, 로봇 피지컬 AI, 콜옵션, 미래 가치 선택권으로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적 기반 본체는 자동차 회사, 주가 모멘텀은 로봇 피지컬 AI 재평가 기대. 주가 모멘텀, 로봇 피지컬 AI 재평가 기대. 뭐 재평가 뭐 이거 좋은 소식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본격 반영 시점은 2028년. 그렇지. 그러면 뭐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 정도 내년 후반기 그때나 좀 밸류에이션 평가를 좀 하면 될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그냥 좋은 소식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호재 기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미지에 나온 현대차 2026년 4월 판매 공시는 차량 대수 기준. 근데 다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다 약간 줄어들었죠. 연초 누적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다 차량 대수가 줄어들었어. 판매 결과치가. 네, 마켓 스크리너에 올라온 현대차 4월 판매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4월 총 판매는 32만 5,589대, 전월 동기 대비 마이너스 8%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8% 줄어들었다. 연초 누적은 1,300 아니다. 1,000이 아니구나. 130만 대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9% 정도로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좋진 않지. 이 공시만 놓고 보면은 주가 급등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판매 19.9%는 꽤 큽니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판매가 해외도 마이너스 5.1%로 플러스가 아닙니다. 줄어들었다는 거. 판매 대수가 연초 누적도 마이너스 3.9%라서 판매량이 좋아서 급등했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현대차 글로벌 판매 목표가 416만 대인데 1월에서 4월 누적 130만 대면 단순 연율화 기준 약 390만 대 수준입니다. 계절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숫자 자체는 목표를 강하게 초과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현대차의 2026년 글로벌 판매 목표는 416대, 아니 416만 대는 노이터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급등은 판매량 실적 개선보다는 로봇 AI 레러티브 재부각, 대형주 수급, 기술주 돌파 쪽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오늘 올라간 것은 로봇 AI 내러티브 요게 작동해가지고 좀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약간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죠. 자동차 본업은 역시 여전히 캐시카우입니다. 그렇죠? 요 캐시카우. 로봇 모멘텀은 완전한 허상은 아닙니다. 이제 허상은 아니죠. 요거 로봇 쪽 살짝 말씀드려 볼까요? 로봇 매출이 당장 현대차 연결 실적을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차 로봇 내러티브가 완전히 뜬금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고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으로 연결을 하려고 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6년 1월 아틀라스 생산형 로봇을 공개하면서 제품 버전 제조를 즉시 시작하고 2026년에 현대차와 구글 딥마인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은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작업을 학습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치를 하겠대. 2020 올해 현대차하고 구글 딥마인드 쪽에다가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뭐 이제 비용 절감 차원은 있죠. 로이터는 현대차 그룹이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대차 그룹이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미국 공장에 근데 아직까지는 테스트 배드인 것 같아.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부품 시퀀싱, 부품 순서 정렬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부품 같은 거 정렬하는 거, 단순 작업 같은 작업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더 복잡한 조립 작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내러티브의 진짜 의미 단기 매출은 아직 약하다. 기술 검증은 강하다. 현대차 공장 적용은 가능성 있다. 외부 판매 사업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밸류에이션 반영은 일부 가능하다. 전면 반영은 이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 지금은 로봇 회사 퍼를 줄 단계는 아니다. 퍼에다가 멀티플을 줄 단계는 아니다는 거지. 로봇 관련해서. 현재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예전 전통 완성차 저평가 구간과는 다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퍼가 16배, PBR은 약 1.3이야. PBR을 낮은데? 야, PBR이 이렇게 낮냐? 1.3이면 낮은 편인데. 야, 1.3이네, 야, 진짜.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만한 게 있긴 하겠다, 그쵸?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과거 현대차 저퍼 고배당 저 PBR 완성차주로만 거래되던 구간은 이미 많이 벗어난 상태? 뭐 그렇게까지 많이 벗어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시장은 이미 현대차를 단순 자동차 회사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입니다. 로봇이 매출과 이익으로 매핑 연결되기 전까지는 로봇 프리미엄을 너무 크게 주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로봇 쪽은 2027년 정도 하반기 그때부터 봐도 되는 것 같아. 지금 적용하는 것은 약간 좀 다만 그런 건 있긴 하겠지. 뭐 어떤 이제 로봇에 대해서 시연하는 거 있으면 잘하고 있구나, 뭐 잘 진척되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어떤 주가 급등 정도는 될 수 있긴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밸류에이션에다가 딱 얹히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로봇은 로봇인 것 같아. 현대차에다가 로봇을 플러스 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 현대차 주가가 2026년 1월에도 엔비디아 협업 기대와 1월에 엔비디아 협업 기대와 아틀라스 로봇 공개 이후 급등했지만 당시 로이터는 애널리스트들이 로봇 생산 규모가 제한적이고 아틀라스 전시는 아직 모형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로봇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그것만으로 급등 전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판단은 자동차 본업 이익 강하게 반영. 현재 끼치. 전동화 하이브리드 믹스. 로봇 기술력은 일부 반영이 가능하다. 미래 옵션으로. 2026년 로봇 매출 크게 반영이 어렵다. 아직 실증 배치 단계. 아직은 그냥 이렇게 배치하는 수준이니까. 공장 적용은 이제 2028년이라고 하니까 뭐 2027년 하반기 그때부터 점진 반영 가능.
비용 절감 검증 구간. 2030년 외부 사업화 본격 프리미엄 가능. 아직 확인 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20년은 그냥 뭐 이렇게 살짝 급등 때릴 수 있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한 본격적으로 한 2027년 한 4월 달? 네, 이때부터 로봇에 대한 내러티브를 좀 더 밸류에이션 가치를 더 넣을 필요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동안은 좀 왔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긴 하겠죠. 현대차를 로봇 회사로 봐도 되나에 대한 기준. 2026년 내러티브 프리미엄 구간. 2026년은 현대차가 로봇을 실제로 할 수 있구나를 시장이 확인하는 해입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생산형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현대차, 구글 딥마인드 배치 계획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뭐 대규모 매출 없고 비용 절감 효과 불명확하고, 그죠? 올해는 약간 그렇고 그냥 배치 단계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2027년 그쵸? 여기 이때부터 좀 보면 될 것 같아. 2027년 검증되기 구간. 2027년은 시제품 초기의 배치 결과를 보고 시장이 다시 평가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봐야 할 것은 로봇 영상이 멋지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 영상이 멋지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약간 테마상으로, 기대감으로. 근데 이때는 2027년에는 실제 공정 투입 가능 여부. 그러니까 현장에 실제로 이제 배치를 하기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올해 배치를 하는 거고, 내년에는 현장에 배치해 갖고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시켜보는 거지. 모의 실험. 모의 실험이라 진짜. 실제 공정 투입 가능 여부, 한 대당 비용, 유지 보수 비용, 작업 성공률, 사람 대비 생산성, 24시간 가동 가능성. 근데 24시간 가동 가능성은 지금 불가능하지.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안전 문제, 공장 라인 변경 비용. 근데 이거 24시간 가능하게끔 배터리 기업들이 로봇을 위한 뭐 고체 연료라고 하나? 그러니까 뭐 양극재, 고체, 하여튼 그거 뭐 한다고 하던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CEO는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되려면은 새로운 작업을 48시간 안에 배워야 하고,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으려면 99.9% 수준의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아직 해결해야 할 실전 조건이 많다는 뜻입니다. 2028년 밸류에이션 반영의 첫 현실 구간. 2028년은 중요합니다. 로이터는 현대차 그룹이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초기에는 부품 시커싱, 부품을 정렬하는 거 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더 복잡한 작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로봇이 단순 영상 기술 시연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 인건비, 안전 비용 절감, 생산 효율 개선,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자동차 제조 원가 구조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2028년부터는 로봇이 밸류에이션에 더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30년 이때는 이제 진짜 로봇 사업 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간 로봇 관련된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단기 모멘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단기 모멘텀 보면 될 것 같고, 2027년부터는 약간 이제 진짜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검증이 필요하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로봇이 현대차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있다. 다만 올해는 약간 테마성으로 보시면 될 거고, 내년부터는 뭐 좀 어느 정도 진짜 로봇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죠. 오늘 급등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 현대차 급등은 순수 실적 급등주라기보다 다음 네 가지가 겹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첫 번째 요인, 로봇 아틀라스 영상 모멘텀 단기 주가 촉매. 요걸로 봐야죠. 그 다음 피지컬 AI 테마 확산, AI 사이클이 로봇으로 이동, 대형주 수급, 기술적 돌파. 반대로 4월 판매 공시는 주가 급등을 정당화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판매는 안 좋기는 하죠. 즉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판매량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이 현대
현대차를 자동차 플러스 로봇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날에 가깝습니다. 최종 판단. 현대차는 아직 로봇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 회사로만 보기에도 부족해졌습니다. 가장 정확한 프레임은 현대차는 자동차 캐시카우를 가진 피지컬 AI 옵션 기업. 그러니까 옵션 기업이라고 하면은 피지컬 AI를 하게 될 수 있는 기업. 약간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긴 하겠죠. 로봇 가치 반영은 2026년에는 낮은 중간 평가. 그러니까 약간 2027년에는 중간, 그다음에 2028년부터는 높다. 결론적으로 오늘 급등은 로봇 실적이 아니라 로봇 가능성의 재평가입니다. 그 가능성은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아직은 자동차 본업 밸류에이션 위에 얻는 미래 옵션 프리미엄으로 보는 게 옵션 프리미엄으로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다. 옵션이긴 한데 프리미엄 옵션 선택의 여부라는 거지.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서 오늘 현대차가 올라왔는데 한번 그러면 결국에는 뭐 현재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세력 관점이라든지 기술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차트는 변동 참 재밌게 움직이는데 되게 흥미로운 차트인데요. 이거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할 재미가 있는데 흥미가 있다, 그치? 전고가가 68만 7천 원이에요.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신저가 때렸지. 전저가 깨면서, 그치? 그러면서 지금 올라왔어. 그럼 외바닥 자리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매집봉을 세우려고 했다고 봐야죠, 그쵸? 지금은 매우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은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그래서 올라왔다가 한번 여기 찔러 놓은 거죠. 여기까지 물량 소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캔들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래량은 동반되긴 했지만,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매도세가 좀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길죠. 윗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매도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긴 하겠지만 차익 실현을 떠나서 매도세가 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은 눌린 상태다. 그러면 약간의 옆으로 좀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은 약간 이제 조정이 이렇게 이런 데서 좀 조정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이 이제 여기에 54만 7천 원은 너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한 이 정도가 맞긴 하겠죠. 한 56만 4천 원, 하여튼 요 정도. 54만 7천 원에서 56만 4천 원. 여기에서 약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쵸?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정받으면서 빠지고, 그치? 여기 지지라인 걸리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플래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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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면 여기서 플래그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그치?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조정이 좀 있을 수가 있긴 하겠지. 그치? 그림은 나오죠? 시뮬레이션 나오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에 플래그. 근데 이것도 많이 여서 이것도 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도 빨리 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가면은. 근데 만약에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이 자리거든. 좀 더 빠지게 되면 51만 원. 아니 51만 원인가? 예, 이 51만 원. 네, 여기쯤이거든. 예. 여기가 지지라인이죠, 그죠? 예. 마지막 지지라인.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툭 떨어졌어. 그치? 그러면 이러면 이제 좀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는 척하다가 툭 떨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큰 쌍바닥이 나오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다고. 그치?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이렇게 딱 맞아. 그러면 큰 쌍바닥 나오지. 큰 쌍바닥. 따란딴 따란딴. 네, 큰 쌍바닥에서 띵 만들고서 그 다음에 뿅 하면 엄청 움직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네 지금의 외바닥 자리에서의 매직분 만들어준 요 자리, 요 자리에서의 움직임, 이 자리에서의 그 자금 운영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치? 이 공간.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뭐 예쁘긴 하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감사하겠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그 다음에 올라가시게 감사. 네, 그러면은 현대차는 요 정도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긴 하겠다. 저 뭐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판매 대수가 줄어든 거 있지. 판매 대수가 줄어든 부분은 앞으로 좀 모니터링 하면서 좀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네, 현대차 종목 여기까지 볼까요? 네, 여기까지 봐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네, 좋아요, 구독 버튼,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고